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 가볼게요. 품목별 기준이라는 것들은 저희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오겠네요.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세번 변경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밑에 가보니까 일단은 공통 기준, 뭐 개별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단일 기준, 선택 기준, 조합 기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내려가 볼게요. 한번 그 표를 가서 보겠습니다. 원산지 세부 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세번변경 기준 같은 경우는 HX 코드를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장점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그 코드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속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아무래도 그 코드만 잘 정확하게 분류를 한다면 제일 안전한 방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코드가 이제 사실은 내가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이거 나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도 전체가 잘못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공 단계별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앞서 봤던 것도 있었는데 섬유유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가지고 뭐 직물을 가지고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이게 원단과 직물의 코드가 같은 형태로 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 경우는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는 장점은 그거죠. 되게 사실은 그 가치가 측정하는 것이 좀 아무래도 측정만 된다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되게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번변경 기준이라 하는 것들은 코드가 이제 정확하게 되는 게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코드가 정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부가가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명확하잖아요. 가격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뭐 거래 명세서, 세금 명세서는 다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왜곡이 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장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대신에 그 가격이라 하는 것들도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원산지 판정해서 충족되는 것으로 나온 게 있다더라도 다음번에 이제 판정이 됐을 때는 그 원재료의 가격이 바뀌어서 내 물품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내가 기존에 거의 간당간당했다, 거의 근접해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음번에는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인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공공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점은 특정 공정 수행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재단, 봉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신제품의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예전 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이게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세번변경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 가보면 이제 그거죠. 그 제품의 그 코드하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코드를 비교했을 때 재료의 코드가 그 제품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바뀌지 않은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원산지 충족을 못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성 나오고요. 밑에 쭉 가보겠습니다. 특징, 뭐 적용 절차 이것도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앞서 다 봤던 내용들이고요. 뭐 뭐니 해도 그건 있겠죠. 저희 HX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적정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가보면은 유형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 2단위 변경 기준, 4단위 변경 기준, 6단위 변경 기준. 2단위 변경은 저희가 CC라 부르고 4단위 변경은 CTH라 부르고 6단위 변경은 CTSH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도 보면은 이제 그 살아있는 소를 0102호에 분류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 고기를 만들었을 때 0201호로 분류한다라는 거. 뭐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그건 있는 거죠.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3번이 변경이 되면 충족이 되는 것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요. 3번이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또 그거는 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은 저희 공통기준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공통기준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세안, 인도, 그렇죠. 아세안, 한아세안, 한인도, 세파. 아세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CTH 또는 RVC 40%로 나오게 되죠.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 CTSH and RVC 35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품목별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별도로 없다고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공통 기준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들이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 세번 편비용 변경 기준을 배제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한칠레 FTA 관련해서 내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칠레 FTA에서는 세번 변경 기준 품목이라 하더라도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 세번 변경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통 기준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번문제 기준이 보니까 여기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는 원래는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봐서 이게 적용이 된다면 인정이 되는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다음 가공공정 기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섬유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제품들에 관련해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따로 PSR로 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같이 묶어서 하나의 어떤 주규정으로, 주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던 거죠. 일단 밑에 가보면은 이제 있어요. 뭐 일반 기준, 품목별 기준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면은 개별적으로 뭐 어류, 밑에 이제 식물성 생산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유 제품 가공 공정 기준이라고 나오는 거 있고, 석유 같은 경우는 증류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에 따라서 나오는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가공 공정 기준의 이제 사례라고 보고 있죠. 밑에 가보면 나오고요. 뭐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제품 가공 공정 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섬유 제품 가공 공정 기준, 그렇죠. 아무래도 섬유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뭐 재단, 봉제, 공정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특정한 공정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보는 게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희 얀 포워드, 뭐 패브릭 포워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원사 기준 뭐 이런 것들, 원사 기준, 뭐 직물, 뭐 재직 기준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섬유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사 공정을 거치면 이것이 섬유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섬유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방석 공정을 거치면 실이 됩니다. 섬유, 그다음에 실 가지고 또 추가로 가공하면은 직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정을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바뀌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특정 공정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영내에서 이런 특정 공정들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라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은 이제 칠레, 뭐 미국, 페루,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원사 기준을 두고 있어요. 원사 기준. 이것이 보다 엄격한 거죠. 이렇게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쭉 절차를 영내국에서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재직 기준, 그러니까 패브릭 포워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 같은 경우는 다른 걸 써대는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특정 나라에서 여기 영내국에서 하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사 기준이 가장 까다롭다, 엄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패브릭 포워드는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보면은 제조 공정 나옵니다. 여기 방사 공정, 합성 섬유 가지고 방적 공정하고요, 재직 공정하고, 그다음 재단 공정을 해서 이제 재단 봉제까지 하면 옷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섬유 제품의 HS 분류 구조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섬유, 사, 직물, 의류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패브릭 포워드라고 하는 것보다도 얌 포워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밑에 쭉 가볼게요. 밑에 나오죠? 여기 가공공정 기준에 갔을 때 방적, 얌 포워드, 파이버 포워드가 가장 이제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얌 포워드, 그 다음 패브릭 포워드, 그 다음 컷 앤 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원사 기준으로 택하는 협정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칠레, 미국, 그 다음에 페루, 콜롬비아라고 돼 있고요. 같이 비교해 봤더니 미국하고 여기 칠레, 미국, 페루, 콜롬비아. 그러니까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 남미 쪽에 해당되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은 북미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그 남미 쪽에 있는 것들을 묶어볼 수 있겠네요.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칠레, 페루, 콜롬비아 요것들은 이제 저희가 원사 기준을 택하고 있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북미 중에서도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에 대해서도 얌 포워드 방식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보면 공통기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요. 개별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별 섬유제품 개별 기준 이렇게 해서 가공공정 기준 요약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직물, 의료제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있고, 옆에 가 보니까 지금 직물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특정 공정을 수행할 것을 바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가보니까 나오는 것이 아세안의 경우에 염색, 나렴 이런 게 나와 있긴 하고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시면은 3번이 바뀌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옆에 의류 같은 경우는 재단 봉제를 요구하는 것이 많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 패브릭 포워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패브릭 포워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얌 포워드 나오죠. 얌 포워드 아까 봤던 게 있었잖아요. 얌 포워드 봤을 때 저희 이제 남미 쪽 칠레,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콜롬비아, 페루가 나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미 같은 경우도 얌 포워드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협정 상대국별로 그 상이한 품목이 존재한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앞서 봤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저희가 2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부가가치 기준은 저희가 2가지. 첫 번째로는 이제 RVC가 되고요. 영내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MC가 있어요. MC, 임포트 컨텐츠라고 해가지고요. 영내산 재료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MC, 역외산 그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영내산 부가가치 기준 안에서도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많이, BU, BD가 가장 많이 쓰는 거긴 하니까, BU, BD, 그 다음에 저희가 3번째로는 이제 NC가 있어요. BU는 저희 직접법을 말하죠. 직접법. 쌓아서 올린다. BD는 공제법이 나오고요. NC는 순원가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M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역외산, 비원산 재료에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MC를 하게 되는 것들, 요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EFTA, EU, 터키, 캐나다. 얘네들은 다 공장도 거래 가격을 가지고 하게 되죠. 엑스웍스 가격을 기초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내산 부가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정해 봤을 때 BD만 인정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얘네들은 저희 중국 같은 것들. 보통은 여기 2가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 두 중에서 내가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공제법만을 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일부가 있고요. N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차 부분품들,
부품 같은 경우는 저희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요. 이제 RVC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MC 방법이 있어요. MC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EFTA, EU, 터키, 캐나다 이 정도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EU 안에 영국도 같이 포함하면 되겠죠. 영국까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쭉 가보겠습니다. 뭐 사전 확인 절차 이런 것들이 참고로 보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밑에 그 나오는 건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엑스웍스 가격, 여기 나와 있는 이거 MC법이라는 것들은 엑스웍스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MC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거죠. 역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체 물품 가격이 있을 거예요. 조정 가치라 말했을 때 이 상품의 가격이 있을 거고, 수출 물품의 가격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비원산지 재료비,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이것이 일정 % 이하인 경우를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법 같은 경우는 반대가 이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이 조정 가격이라 말했을게요. 조정 가격. 조정 가격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영내산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원산지 재료비, BD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다가 조정가치, 상품 가격 위에 놔두고 그 위에다가 조정가치에다가 비원산지 재료비를 빼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거고요. 순원가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걸 똑같은 거죠. 다만 이것이 이제 순원가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순원가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그 물품 가격에서 여러 가지들 이제 그런 발생했던 원가들을 다 차감해서 남아있는 것들 순원가만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직접법 같은 경우에 여기 상품 가격 이제 그 조정 가격 이렇게 말을 썼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에다가 그 자격 마이너스 비원산지 재료비, 그 다음에 순원가법 같은 경우도 순원가라고 하는 것을 밑에 두고 위에다가 순원가 마이너스 비원산 재료비가 나오게 되고요. 순원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넷코스트는 총 비용에서 판촉, 마케팅, AS, 그 다음에 로열티, 운송, 포장 관련 비용,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이자 비용을 뺀 가격을 순원가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원가법을 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미국, 콜롬비아,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산지 결정은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MC법 나와요. 일정 수준 이하인 것 여기서 보시면은 MC법에서의 가격은 다 엑스웍스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만 들어있으니까요. 엑스웍스 가격 밑에 두고 위에다가 비원산 재료비를 해서 산출된 가격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거 나오죠. 협정별 부가가치 비율 선정 방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런 여러 가지들 직접법, 공제법 얘기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요. 아까 보셨던 뭐 EFTA, EU, 터키, 그 캐나다, 영국 나오는 것들은 저희 MC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공제법만을 택하는 것들은 싱가포르, 인도,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되고 싱가포르, 인도도 들어가고 있게 되고요. 나머지는 직접법이나 공제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보니까요. 제품 기준 가격이 다 조정 가격으로 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조정가치 순비용, 아까 보셨던 NC를 말하는 거죠. NC. 그 다음에 조정 가격, 그 다음에 거래가치 순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 그 FOB 같은 경우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순수하게 FOB만 말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OB에다가 저희 관세평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계산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여기 바로 뒤에 나오네요. 여기 뒤에 보시면 상품 가격 계산 기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했던 게 있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협정별 상품 가격 계산 기준에 가서 보시면은 FOB만 있는 것들이 여기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가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 가서 보니까 이제 조정 가격, 뭐 관세 가격, 뭐 엑스웍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순원가 나오는 거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 봤더니 공제 요소가 뭐 칠레, 미국, 싱가포르, 호주는 국제 운송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순원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비용들, 총 비용에서 제외하는 비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